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 와, 시간 정말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다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금요일만 일하면 이제 토요일이 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겉으로만 보면은 이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강남에 살면서 이 부자인 척을 하는데, 사실 이제 보면은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뭐 대부분 다음 달 월세나 기름값을 걱정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뭐 젊은 2030 남자들이 뭔가 이제 특히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알맹이가 없고 거칠에 미친 듯이 치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외모나 내면이나 능력치에 뭔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치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고가의 옷이나 외제차를 보통 타고 다니고, 특히 사는 지역이 강남에서 어떻게든 지내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강남은 오래전부터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강남이라는 데가 더 이상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맞고, 근데 부자인 척 하지 않으면 뭔가 견디기 어려운 무대에 가까워지기도 한 동네입니다. 솔직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뭐 자산이 아니라 뭔가 연출로, 이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외관으로, 삶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지 유지 비용으로 환산되는 그런 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제차는 그 연극의 핵심 소품이기도 한데, 차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뭔가 신분증이고 계급 표식이고 나는 뭔가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이 무언의 항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항변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데 있죠. 이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월급은 제자리인데 뭔가 그 외제차도 산 게 아니라 요즘 리스가 또 잘 돼 있어서 리스 비용이 매달 빠져나가고 통장은 말라가는데 계기판만 번쩍입니다. 다음 달 월세나 이 주유비를 계산하면서 잠들면서도 낮에는 뭔가 썬루프를 열고 강남대로를 여름에는 달려가기도 하죠. 이게 뭐 사치가 아니라 공포관리 비용인데, 이분들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나 자신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지불합니다. 특히 30대는 이 연극에서 가장 잔인한 관객이자 배우인데요. 너무 어리다고 변명하기엔 늦고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기에는 자존심이 남아있는 나이여서 그런지 30대는 또 인생의 중간 점검표를 강제로 공개당하죠. 뭐 친구 결혼식에서 현재 위치가 비교되고, 회사나 회식에서는 차키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와, 너 그 차 뭐냐,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소개팅에서 타고 온 차종이 먼저 뭔지 스캔이 됩니다. 이 순간에 이 외제차가 이제 허용도 맞지만 방어막이 되는데, 나는 괜찮다, 이제 나는 도태되지 않았고 나도 강남에 사는 이제 한 남자이다라는 문장을 대신 말해주는 물건이죠. 하지만 그 아직은 매달 카드 명세서에서 숫자로 찍히는데, 이게 부자가 되기 위해 외제차를 산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외제차를 사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가난하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했을 뿐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가난함을 연장시키고 어쩌면 평생 가난함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겉으로는 성공의 서사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돈이 나갈 때, 이제 기름을 넣을 때, 차가 갑자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때 굉장히 불안한 이 구조화된 삶이죠. 강남의 밤거리를 달리는 외제차들은 그래서 뭐 승리의 행렬이라기보단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조용한 도주 행렬에 가깝습니다. 가짜 상류층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뭔가 도덕적인 비난보다는, 조롱이라기보다는 끝없이 따라붙는 숫자들인데, 이 통장의 잔고 숫자나 카드 한도의 숫자나 리스 잔여 개월 숫자나 주유하고 나서 남은 주행 가는 거리 숫자까지, 이 모든 수치들이 매일같이 네가 지금 연기 중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숫자를 회피하고요, 통장을 열지 않고 금융앱 알림을 꺼버리고 미래 계획을 미룹니다. 대신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죠. 뭐 오늘 데이트를 할 때 커피를 뭘 마실까, 이 카페 브랜드나 주차장에서 내 차가 서 있는 위치나 이 발렛이 차문을 여는 태도 같은 것들, 이게 소비가 아니라 자기 최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부르기 쉽죠.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면서 외제차를 모는 모습은 어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불안한 아이의 어떤 과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만 먹고 어떤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비판은 지나치게 단순해지는데 이분들은 이제 개인적 실패의 목록이 아니라 비교를 산업화한 도시의 어떤 SNS로 계급을 실시간 뭔가 중계하는 문화, 그리고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이런 가치관들을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얼마 벌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이 반복되는 한 이제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면서 이런 보여지는 것에 뽕에 취한 사람들은 오늘 외제차를 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잔인한 풍자는 이들은 사실 사기꾼도 아니고 무임승차자도 아니고 오히려 대출을 또 성실히 갚고 있고 리스를 끝까지 유지하기도 하고 브랜드에 충성을 하고 체면을 위해 추가 소비를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가 가장 사랑하는 모범 고객입니다. 자본주의는 이 사람들을 이제 비웃진 않아요.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왜 저렇게 사냐가 아니라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인 것 같은데, 가난을 숨기느라 부자가 될 기회를 포기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도 맞고,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강남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지고 외제차를 탈 명분이 붕괴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그래도 나는 이런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서사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뿐인데 그냥 버티는 것, 혹은 이 버티는 동안에 투자 기회가 조용히 지나가는 거죠. 저축하는 것은 늘 나중으로 밀리고 리스크를 감당할 체력은 점점 고갈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인 한 번 못나 보이는 시기를 이들은 끝까지 회피하는 거죠. 대부분의 부자는 가난했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은 가난을 연기 속에 봉인한 채 나이를 먹어가죠. 외제차 리스료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비싼 것은 자존심의 유지비라는 것이고, 눈치 보며 들어가는 식당이나 가격표를 보지 않는 척하는 주문이나 요즘 그냥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근황 얘기, 또 주말에 바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집에 있는 시간까지 돈을 쓸 돈이 없어서 이 모든 연출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지치고 그 피로는 다시 소비로 풀려버리죠. 결국 이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소진을 합니다. 가난은 견딜 수 있어도 초라해 보이는 것은 참지 못하는 사회가 이런 비용을 끝없이 부풀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남을 떠나면 되잖아 라는 말은 지나치게 합리적이어서 더 잔인합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은 이사를 넘어서 비교해서 내려와야 되고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관객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면서 혼자 지내는 일이라서 이분들은 그 밖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월세가 버거워도 남고 차를 팔면 숨통이 트여도 못 팝니다. 강남을 떠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뭔가 확정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굉장한 허영이고 이 정체성의 공포에 기인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뭐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으니까 대신 스스로를 속이는 사기꾼이죠.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뭐 나 정도는 선방한 거지 같은 이런 위로가 굉장히 마취제입니다. 이 마취제는 또 한 달을 살아가게 하고, 가장 슬픈 풍자는 이분들이 성공한 척하면 할수록 속으로는 누구보다 실패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인데, 어쨌거나 마지막에 이 연극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이나 외제차를 팔았다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존심보다 숫자를 먼저 보고 결심한 단 한순간에 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고 리스 잔여결을 계산했을 때 멋있었다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족쇄였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뭔가 패배가 아니라 이 비교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니까, 외제차를 파는 날은 이 박수도 드라마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지만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잠이 돌아오고 미래가 처음으로 계산 가능한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 강남에 사는 게 사실 굉장히 멋져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실패를 유예해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들로 사람을 붙잡아서 회복의 기회를 늦춰버리고, 가장 이 비극적인 순간은 남의 조롱을 넘어서 스스로를 비웃는 데 익숙해질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안심한 게 가난이 아니라 선택을 미루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자신의 그 상태를 메타인지를 빨리 하고 계산을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 순간을 계산하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런 형태를 붙잡는 사이에 시간은 대신 결정을 내려서 가장 잔인한 결과를 남겨버리죠. 결국에 이들이
애써 연기한 삶을 오래 바라보는 그 관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남는 것은 이런 계약서의 불안감과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 뿐이죠. 어쨌거나 대부분 뭔가 젊었을 때 이제 부자뽕에 취해서 외제차를 몰거나 이제 강남의 변두리에 뭔가 월세에 살면서 이제 카푸어 같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